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글러브는 네버컴 410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 아톰즈 코리아, 즉 알티스에서 나오는 가죽 물성 중에서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전에 앞에 네버컴 설명드렸죠. 자, 얘가 어디지? 그 UK, 자, 우라카미 그 스티어 하이드로 만들어진, 즉 소위 말하는 구보타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가죽은 무령불을 뭐 할 수 있게, 즉 유분기가 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죽입니다. 그래서 물성이 되게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까 생각해 봤는데 현존하는 글러브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장 조작력이 좋은 뭐 글러브 해서 한번 어그로를 끌어볼까 생각 중인데,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낚았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네, 410 패턴 중에서 사실은 가죽 물성이 제일 부드러운 거는 알티스 제품 중에서 사실 와규예요. 와규 가죽이 더 물성이 더 부드러워요, 오래 쓰다 보면. 근데 얘의 부드러움과는 좀 달라요. 얘는 좀 뭐랄까 폭신폭신한 느낌이라면 걔는 약간 찰지면서 얇은 느낌. 옛날 김하성 모델이나 김지영 모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BW가 아닌 와규 제품 써보신 분들은 나중에 좀 얇으면서 이게 부드럽게 힘이 없다라는 느낌 가지셨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버컴 410 패턴 정말 부드러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드럽게 만드는 특급 노하우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그거 있죠. 각이 먼저냐 조작력이 먼저냐. 저는 항상 각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손님들이 저한테 보시고 와서 말씀하시는, 저도 알아요. 넘버세븐 넘버7 가고 그 각만 잡어 그냥 뭐 가공비 꿀꺽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댓글 그렇게 단다고. 근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참 답답하다.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논박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글러브를 가공할 때 다 열어서 본체 가공을 해서 컴파운드 보정까지 다시 봐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글러브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어이씨, 뭐야 이거. 각만 잡았네. 그냥 뭐 시간만 잡아먹었네. 뭐야, 움직이지도 않아. 와, 씨. 와, 하대. 그리고 때려. 야, 이게 잡혀? 이게 잡혀, 이게? 야, 다 튀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캐치볼로 해도 공을 다 떨구면서, 야, 이게, 야, 씨. 야, 이게 어떻게 잡혀?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댓글 칠 분들, 저를 만나보셨던 분들은 그런 걸 보고 웃지요. 네. 오늘도 카페에서 한 분이 그 글을 올리셨어요. 글러브를 갖다 끼시고 막 이렇게 접었다 폈다 사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스팀 길각과 뭘 받았는데 너무 하드해서 공이 안 잡힌다고. 여기 안 된다고. 제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각이 먼저냐 조작력이 먼저냐 해서 이 네버컴 물성은요 정말 부드러운 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조작력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아까 정도 동작을 안 하고 잡으면 이렇게 다 잡혀요. 다 힘 빼고 잡으면 다 잡혀요. 다. 네. 뜬공, 네, 다 잡혀요. 그리고 뭐 손바닥, 다음에 포켓, 웹 다 잡혀요. 네. 천정에다도 벽치기 해도 이렇게 다 잡혀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롯데 김서진 선수 같은 경우도 프로 입단하기 직전에 프로 그 테스트 보고 나서가 테스트 보기 전인가 그때 판매했던 것도 제가 410 패턴 네버컴으로 추천해 줬어요. 네. 그것도 금방 썼어요. 그리고 프로의 드래프트 지명 받고 나서 그 친구는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리그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때 시합 때도 네버컴 410 썼고요. 네. 불과 몇 달 안 돼서 바로 썼어요. 실전에도. 저는 왜냐면 물성이 좀 부드럽거든요. 그 전에 썼던 건 더치킵이었고, 그럼 물성이 좀 더 하드하거든요. 물론 글러브 가죽이 하드하냐 소프트하냐의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지하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드하고 소프트함에 대해서 이게 사실 도돌이표 같은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드럽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하드하대.
저는 이걸 바로 쓸 수 있다는데 사람들은 이건 길각만 잡았대. 자, 이 괴리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라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물 없이 무령부하기 영상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길들인다 뭐 쉐이퍼로 때린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 2개를 넣고 둘둘둘 감아놓는다라는 걸 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 하죠? 이따시만한 어딨어? 이런 소프트볼 공을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꺾고 여기를 꺾고 딱딱딱딱딱 그리고 뭐죠? 이 웹 아랫부분을 겁나게 때려서 공이 이렇게 박히게 만들어. 이렇게 길 잘 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나름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단 한 분이라도 뭔가 기본 개념이 바뀌신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네. 수천 명 제가 보통 1년에 한 2,000개에서 2,400개 정도 가공을 하고 그거를 독립해서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8년 동안 제가 가공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도 사회인 야구인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일부분이겠죠.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나 상담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니까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찍어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 돌아온 탕아처럼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셨지만 야구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얘기였구나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글러브에 있어서 조작력은 뭘까요? 조작력. 사람들은 생각해요. 글러브의 조작력이라는 건 이렇게 조작이 되는 능력. 그래서 얹어놓으면 이렇게. 더 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조작력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네. 롤링스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포구면도 넓지만 손등도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력 좋은 거. 그러면 얘는 오우씨. 길들인 거 맞아? 힘줘서 잡으면 바닥 다 울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도돌이표라고 그랬잖아요. 조작력이 좋아야 되는데 또 바닥은 판판해야 돼. 바닥은 울면 안 돼. 또 뭐죠? 배꼽은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저는 조작력의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작력이 대체 뭘까요? 글러브를 내가 힘이 줘서 움직이는 그 정도?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작력은. 내가 힘을 줘서 조작했을 때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면 길이 잘 든 거. 부드럽게 조작이 안 되면 하드한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도돌이표 얘기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조작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죠. 조작되어지는 능력. 네. 공이라는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글러브가 조작되어지는 정도. 저는 이걸 조작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각이 먼저냐 조작력이 먼저냐를 봤을 땐 각이 유지가 돼야, 그래야 가운데 공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착하고 가운데 공이 들어오니까 척 하고 밀리는, 즉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 힘을 빼고 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착 하고 물리는. 내가 벌리고 있으면 늦잖아요. 네, 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만들어주고 무는. 근데 내가 힘을 하나 둘 잡는 게 아니라 오므리는 게 아니라 편하게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치는 힘에 의해서 척하고 무는. 저는 이 조작력이 결국에는 길이 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거를 여기다 인풋 시켜드린 거예요. 어디에다가? 저는 인체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제 관절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같은 네버컴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공방에서 취급하는 제품들 보시면, 알티스 제품들 보시면 거의 웹이 안 달려오잖아요. 자, 새 거예요. 얘는 각이 없어요. 그 각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내 관절과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작을 해볼게요. 강제로. 제 관절대로. 그럼 이게 다예요. 그럼 이렇게도 안 물려요, 공이. 근데 힘줘서 오므린다? 오므려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잡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새 글러브 사면 빡빡해. 이렇게 오므리면서 이게 잘 되면 공이 이게 안 돼서 공이 놓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손가락 4개를 연결했어요. 제가 연결하지 말라는데 거기서 실수로 연결을 다 해버렸는데 이거 풀려면 손가락이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럼 이 조작력을 증가시키는, 내가 능동적으로 조작을 할 때 잘 움직이는 방법, 노하우 알려드렸죠. 뭐였죠? 네. 입수부 풀르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은 물 없이 무령부하기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영상번호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수만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똑같은 손만 이 정도 힘 줄게요. 네. 와, 예술이다. 아우, 잘 잡힌다. 입수부 풀고 쓰실 거냐고요. 그럼 이거 다시 묶어놓으면, 우와, 하드에 안 움직여. 풀르면, 와, 길 잘 들었네.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으로 글러브의 각에 대해서, 바닥에 대해서, 특히 패턴이나 구조에 대해서 다들 무슨 니오카 패턴이 어쩌고, 뭐 아라키가 어쩌고, 저 아라키 갑자기 나왔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라키 패턴인데. 네, 아무튼 지금 안 나와요. 네, 사카모토가 어쩌고, 기구치가 어쩌고, 오각이 어쩌고, 구보타 T9는 어떻냐, 구보타 T1은 어떻냐. 제가 모든 윌슨 A2K와 A2K 1786 신형과 구형의 차이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에서 내가 조작이 잘 돼야 돼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전혀 의미 없는 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패턴이나 각이라는 건 내가 관절을 조작하는 정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관절을 조작하면 입수부를 풀러도 안 움직여요. 똑같이 입수부를 풀렀음에도 제가 인체의 신비처럼 5개의 손가락 관절, 엄지관절 어디 갔죠? 여기 끝에 관절.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4개. 5개 잼잼 하듯이 힘 빼고 잼잼. 그러면 얘는 역시 안 잡혀요. 그럼 네가 길들인 건 뭔데? 넘버 7. 너가 그래서 꽁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건 뭐냐? 라고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 관절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즉, 길이 난다라는 의미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죽의 복원력을 상실시킨다. 딱딱한 가죽을 내가 계속 접다 보면, 이런 가죽을 계속 접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냥 그 모양이 있지만 특정 힘을 줬을 때 이 끝에 어디든 힘을 줬을 때 딱 그 부분이 접히는, 이게 길이 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즉, 길이 난다라는 표현은 결국 특정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복원력을 상실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가죽의 복원력을 상실시키는데,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손등 터널도 좀 늘어날 것이고, 손가락 입수부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가죽만 신경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내피의 가죽도 틀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공한 글러브 손 넣어보시면 딱 이 모양 나오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인체의 신비처럼 5개의 관절을 오므려 볼게요. 오므렸어요. 놨어요. 잡았어. 놨어. 잡았어. 놨어. 잡았어. 놨어. 앞에서 볼게요. 잡았어. 놨어. 잡았어. 놨어. 잡았어. 놨어. 자, 볼게요. 잡았어. 놨어.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전 열심히 조작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이 오는데 내가 거기 맞춰 조작을 하면 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지문을 대고 수동적으로 조작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공에 오는 힘에 의해서 공이 탁 물리게. 그때 뭐죠? 각으로 롤링으로 문다라고 했었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글러브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잘 오므려지고, 지금 뭐예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이 글러브. 그러니까 여기가 다 튀어나왔어요. 이 글러브를 가지고 편하게 손등을, 그래서 집에서 글러브를 보실 땐 손바닥을 보고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글러브가 각이 잘 잡혀있냐, 제대로 길이 들여져서 쓰고 있냐라는 거 검증할 때는 그냥 엎어서 보시고요. 공을 어디다 놓냐, 내 검지중지 아래, 여기 아랫벽 윗벽, 제가 말씀드렸죠, 아랫벽 윗벽, 거기다 두고 공을 거기다 두고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편안하게 잡히는지, 아니면 그 각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어쩔 땐 잡히고 어쩔 땐 안 잡혀. 그럼 내가 편안하게 그냥 평소 글러브질로 잡아볼게요. 딱 잡았을 때 과연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엄지 빼 그래도 물려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땐 잘 잡히고 어쩔 땐 안 잡히는 공들, 아니면 공이 튄다. 근데 얘는 잘 안 튀어. 왜? 얘는 푸셀이어서 바닥이 완전 뭉그러졌거든요. 이렇게 힘이 없거든. 지금 완충력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닥을 그렇게 뭉그러뜨려서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 곽이 유지가 되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안에 보관 과정 넣어서 판판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 즉 영상에서 제가 인체 신비 5개의 관절을 얘기했는데 정말 공을 잡을 때 얘가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손을 이렇게 딱딱하게 경직시켜 놓고 이러고 조작을 하려고.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딱딱해져요? 쥐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맞으면 아파요. 힘을 빼고 관절이 조작되어지게 쓰는 게 글러브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글러브를 갖고 살짝만 딱 튕겼을 때 잡히는구나. 손바닥 아래도 잡히고 포켓도 잡히고 볼집도 잡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작력을 줄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그 비밀이 바로 사람들이 볼집과 포켓을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제가 포켓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썼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볼집은 다 엄지 왜 아래 여기였던 거예요. 이 실장 너는 이름 용어 만들기 좋아하네. 용어 만들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잘못 쓸 경우엔 이해가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타격할 때 어디를 쓰라? 허리를 써라. 하체를 써라. 말은 다예요. 그럼 하체를 쓴다는 말이 뭐예요? 허리를 써요? 타격하는데 허리를 쓰냐? 아니에요. 힙턴이잖아요. 힙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체를 쓰든 허리. 근데 허리는 써지는 데가 아닌데 사실은. 허리는 안정성이 있는 부분이지 가동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체육 전공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켓이란 개념을 나중에 썼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볼집 하던 부분이 바로 포켓 부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껴 포켓에 넣어. 인체 신비하면 안 잡혀. 그거 어떻게 오므려야지 잡혀.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뭐죠? 볼집이 넓어야 된대. 즉 포켓이 넓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포켓은 계속 넓혀. 손은 안 들어가게. 네, 넓혀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볼집, 즉 포켓에다 공을 넣으려니 인체 신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 오므려줘야 돼. 그래서 오므려서 얘로 가둬줘야 돼. 이게 공이 잡히는 개념. 그러니까 더 잘 가둬지려 못해. 여기 꺾어. 딱딱딱. 바닥은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이 만나는 글러브들은 대부분 공을 잡았을 때 끝이 만난다는 얘기는 공보다 빵이 큰 거예요. 즉 공의 회전을 멈춰주지 못하는 포켓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롤링 같은 거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포켓에다 공을 놓고 살짝 본인이 글러브 자세 해보세요. 안 잡혀요. 꽉 쥐어야지 잡혀. 그러면 경직되죠. 핸들링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루에 담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인체 신비 관절 해봤는데 난 안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르게 볼집, 즉 정확한 포고 지점으로 받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저는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왜? 캐치볼이 익어야 되는데 캐칭볼을 하거든요. 즉 공 날라오면 벌렸다 오므렸다 담기, 이 놀이를 하고 있으니 되려 볼집도 사용 못하고 포켓도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의 기본은 캐치볼이다. 글러브 길들이려면 뭐 하면 된다? 캐치볼. 야구 잘하려면 뭘 잘하면 된다? 캐치볼. 그럼 캐치볼이 뭐냐 그랬죠, 제가. 캐치볼이란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공을 받아서 상대방 가슴에다 공을 던지는 야구 기본기. 그럼 손이 어떻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물어, 빼. 이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면 다 오므려. 튀네. 그럼 또 대. 꺾고 막. 세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만지는 거 말씀드렸죠. 1, 2, 2, 1 엄지 만지고 이 검지각도 만질 때 거기서 한 가지가 더 뭐있냐면 포켓까지 만져야 돼요. 그랬을 때 포켓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공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이 윗벽 아랫벽도 있지만 포켓을 부드럽게 되게 많이 강조를 해서 만들어 놓는데 전혀 티가 안 날 뿐이에요.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어 놔도 이렇게 주면요 다 튀어요. 네, 이렇게 되면 잡히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은 앞에서 다 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글러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조작되어지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글러브 길들여야 되는 건데, 내가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거, 그거를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키 글러브? 아, 얘 되게 되게 부드럽죠? 예, 다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이 아래 힐 패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엄지 펠트를 1단으로 자른 즉 DP로나 윌슨 DP로나 롤링스 R2C처럼 힐 패드가 1단으로 한 겹으로 이만큼을 반절을 잘라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작력을 좋게 만드는 특급 노하우는 뭘까요? 네, 여기를 끊어버리면 돼요. 여기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마음껏 옮길 수 있잖아요. 뭐 고생을 해요. 이거 잘 돼야 된다며. 에이, 그래도 여기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살아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딱딱한 걸 이렇게 넣어놨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얘는 특히나 얕은 글러브거든요. 제가 잡아봐도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를 조작이 안 돼서 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반 접어서 이렇게 부드러워서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가 힐패드가 1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꺾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또 여기다 담고 있겠죠. 근데 손 모양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글러브, 물성이 부드러운 글러브라 그래서 예, 많이 오므려. 얘 진짜 물성도 부드럽거든요. 예, 구멍 뚫린 가죽에다가 이 가죽 물성도 스티어에다가 힐패드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건 돼요. 근데 실제로 공잡 농장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잡으면 이거예요. 잡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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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놔. 또 잡아놔, 잡아놔. 네, 얼마나 움직여요? 잡아놔, 잡아놔, 잡아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글러브가 많이 안 움직이죠. 수동태라 그랬잖아. 공이 오는 힘이 미는 힘에서 내 손의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이 오는 힘에서 조작되어지는 네, 그 정도. 되어지는 정도. 그래서 이게 조작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글러브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엄지뼈대가 있죠. 엄지뼈대 각도가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엄지뼈대를 껴볼게요. 자, 우리가 힌지라고 하는 부분 글러브 꼈을 때 보시면 여기 힌지, 경첩 접히는 데 있죠. 여기가 글러브를 꼈을 때 보통 어디가 들어가냐 딱 보면 오케이. 요 정도에서 끝나네요. 이 정도에서. 보이시죠?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럼 제가 엄지를 관절 쓸 수 있는 지점까지 고무줄을 넣었어요. 네, 각 나오죠. 새끼는 어디서 시작돼요? 글러브를 실제로 꼈을 때 새끼가 요 정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네, 넣을게요. 또 여기서 고무줄을 꼈어요. 네. 고무줄이 너무 약하니까 한 번만 더 돌려서 껴볼게요. 한 번, 두 번. 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 영상이 만약에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글러브 니 거 너무 조작이 안 돼. 이게 안 오므려서 안 잡혀. 그러니까 공 튀는 거야. 라고 하면 꼭 이 영상 보라고 하세요. 네. 아, 반대구나, 얘가. 네, 구조가.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힌지. 여기 딱 만나죠, 여기 힌지. 네, 됐어요. 그럼 손가락 세 개,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얘를 이제 끊어서 쓰겠지만 지금 뭐 설명하니까. 그렇죠. 그럼 검지 넣고, 중지 넣고, 약지 넣고. 아싸. 자, 그럼 얘를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얘를? 내가 움직이는 조작되는 게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손이 움직이는 관절이 여기지 여기라 그랬어요. 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러다. 아, 누가 실장님 저역하는데요. 어떻게 공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지. 그 유튜브에 누가 올렸다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그 영상을. 제가 언제 이렇게 잡으라 그랬어요, 공을. 여기는 손바닥 접히는 거잖아요. 정권. 손금 접히잖아요. 저는 관절이라 그랬는데. 검지중지. 그럼 검지중지 잡으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이해 못 해놓고 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아야지, 공을. 그렇게 잡혀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그럼 얘의 관절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네. 내가 쓰는 글러브의 관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지점까지 내가 관절을까지 이 펠트를 걸어 볼게요. 그래서 거의 펠트 끝이 내 손가락 지문 닿는 그 지점에서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와요. 네.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글러브 다 만들었네요. 네. 자,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공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자,
새끼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렵다 이거 하니까. 예. 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윗벽 아랫벽이라고. 아랫벽은 뭐라 그랬죠? 공자인데 얘가 새끼가 역할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새끼 각도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겠지만,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윗벽이 어디였죠? 이 관절. 아랫벽은 뭐예요? 여기 빵빵한 데 그랬죠? 엄지각도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잡으면 이렇게 나오죠. 잡히네. 놔. 잡아. 놔. 잡아. 놔. 네. 보이세요? 네. 이게 공 잡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 주소 웹글러브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웹글러브 사용법.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웹글러브 영상 번호도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럼 여기 엄지검지 사이가 웹이잖아요. 그럼 웹 만들어야지. 오케이. 여기다 웹 넣고, 웹 넣었어요. 엄지 쪽에다 웹 넣고, 검지 쪽에다 웹 넣었어요. 자, 어때요? 글러브 다 만들었어요. 이게 조금 고정이 안 되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요거를 좀 내려볼게요. 약지랑 새끼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힘이 없어서. 자, 검지 관절, 중지 관절, 약지 관절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웹을 낄 거예요. 짠! 자, 글러브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글러브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이게 글러브예요. 그럼 아랫벽이 어디예요? 빵빵한데 여기 윗벽 잡혀요. 여긴 뭐예요? 웹. 웹.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잡아야죠. 네. 이게 글러브의 구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거를 실제로 해체된 걸로 보면 제가 영상에 다 올렸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아랫벽이 뭐예요? 여기 펠트. 그러면 아랫벽 윗벽. 자, 나와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까 이 글러브도 제가 다 해체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가공 전에 입수만 풀러놓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밑에 끈 돌돌이까지 풀르면 이 정도로 부드럽게 나와요. 410 패턴이에요. 그래서 410 네버컴이 조작력이 좀 부드럽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빵이 커요. 그래서 오므리면 끝이 많이 오므려져요. 아까 SSK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포크맨의 팜 사이즈 폭이 좁죠. 오므려 나 오므려 나 이게 많이 안 움직여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더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더 튕겨 나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610이랑 410을 봤을 때 410의 조작력이 더 좋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조작해서 움직이는 능력이 더 커진다고 봐요. 왜? 공을 잡았을 때 더 많이 오므려지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에 담가서 뭐하냐? 다 이거 하고 있죠. 무령부. 탁 한 다음에. 실제로 야구란 퍼포먼스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강하게 쥔다 그랬죠? 제가 내 손에 벗어나는 지점에. 그 강하게 쥐는 것도 뭐죠? 제가 이렇게 꽉 쥔다. 사람 멱살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사람 팔 잡을 때 거기서 딱 잡고 이렇게 당기지. 이렇게 당기지.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안 당겨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넘버 세븐 너는 이것만 쓰려면 이것만. 그런 그 감각으로 조작되어진 능력이 있다면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손에 없죠. 그럴 때는 어때요? 과감하게 쥐어짜야죠. 그러면 이렇게 태클해도 안 빠져요. 쥐어짠다. 안 빠져요. 그래서 배가 나왔잖아요. 울잖아요. 지렛대 원리를 눌렀어요. 그럼 뭐야? 새낙을 파트 1 인체의 신비에 맞춰서 1, 2, 2, 1 만져주고 만져주고 형태 잡아주고 다시 덫을 놓고 들어간다. 웹에 걸렸다. 잡아. 놔. 잡아. 놔. 어느 공간에 공이 잘 들어갈지는 특히나 포켓이나 웹 쪽 방향으로 들어갈 때 포켓 방향, 웹 쪽 방향, 포켓 방향 이 면이 보이는데 이쪽 방향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새낙을 영상 파트 10에 보시면 제가 그 피노키오 캐치볼 하면서 만지면서 각 잡는 법 영상 올릴 때 초반에 뭐를 해서 제가 핸들링 했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작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글러브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진짜 벌리고 바가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닿는 타이밍이 늦어. 그러니까 계속 타서 올라서 멈춰지는 거. 아니면 튕겨 나가버려. 유일한 법은 뭐죠? 하나, 둘, 셋. 딱 오므려야 돼. 오므려야 돼. 오므리는 동작들을 하니까 핸들링이나 롤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 야구란 퍼포먼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뭐다? 결국에는 제가 또 이름 쳤죠. 롤링. 즉 이렇게 왔을 때 바운드가 오면 들어온다 딱 친다라든가 받는다라는 핸들링이 되게끔 이 공간이 넓어져서 입사 반사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각도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온다 잡는다 기다렸다 온다 잡는다. 이 핸들링 기술이 마스터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좁은 글러브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담아야 돼. 그럼 웹이 불룩 나오고 웹이 찢어진다든가 끈이 찢어진다든가. 그러고 놓치고 나면 뭐예요? 이게 더 넓어야지 안 놓쳐요. 근데 사실은 더 큰 바가지를 만들어 버린 거고 공보다 큰. 이게 잘 돼야지 안 놓쳐.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 못 맞추면 이렇게 다치는 경우 아니면 다 맞다 그랬던 이 한 타이밍에 딱 끊어지는 거죠. 이 면이 아니라 공을 잡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구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 계속 넓어야지 잘 빠지냐. 그러고 뭐야? 이것도 해야 돼. 이 두 개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공존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각이 유지가 됐는데 이런 조작력이 된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상은 네버컴 410에 대한 영상처럼 올렸지만 사실은 글러브와 개론이 될 거고요. 다음에 새낙을 파트 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 썸네일만 틀리게 해서 영상을 똑같은 걸 두 개를 올릴 거예요. 제가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공을 잡는 건 공을 받는 거. 그러려면 각을 유지해서 받는 거. 놔, 받아, 놔. 내가 공을 조작해서 잡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조작되어지게 받는 거. 그 조작되어지게 받을 수 있게 조작력을 주는 거.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의 느낌으로. 그래서 각을 유지하는 거. 포스미트 편에서 제가 오류 중에 두 가지를 했죠. 이 포구면의 빵을, 즉 포켓을 너무 넓혀버리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뭐였지? 인위적으로 각을 잡는 거. 그래서 내야수 애들도 이 각을 너무 잡아놓으면 각이 딱 접어놓으면 덜그럭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이 내피의 느낌은 각이 들지만 사실 여기는 그냥 라운드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면이 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을 낸다라는 건 결국에는 잘 조작되어지게 어디가 내 관절이 그리고 뭐죠? 바닥이 부드럽게. 근데 바닥이 부드러운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리고 있으면 이게 딱딱해져. 본인이 손을 벌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누웠을 때 바닥이 딱딱하면 여기 맞으면 튕겨 나간다는 소리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캐치볼 앞으로 하려면 벌리는 사람들은 여기 맞으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쉐이퍼를 써서 부드럽게 만드는 건 뭘 만드는 걸까요? 네. 바닥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내가 죽이고 하더라도 형태를 잡는.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 쉐이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안 아파요. 네. 내가 힘 빼고 부드럽게 잡히는 바닥을 평평하게 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쉐이퍼의 힘으로 쉐이퍼의 힘으로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탁 물리게. 공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무게감으로 툭툭 조작되어지게 그 느낌을 글러브를 끼고 같이 하는 거죠. 아래도 중간도 위에도 여기를 깊숙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볼집과 포켓을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쉐이퍼로 볼집을 내야 된대. 그랬더니 제가 볼집이 거의 아닙니다. 볼집은 검지 중지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때리면 손가락 깨지는데 아픈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유팩이 있는데 우유팩을 갖다가 손에다 놓고 이걸 손바닥에다 우유팩을 딱 이렇게 놓고 네. 아니면 종이로 디귿자 만들어 놓고 여기를 겁나게 때린다고 거기가 볼록하게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볼집이 깊어야 된다. 볼집이 볼록하게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은 표현했지만 사실 그건 뭐예요? 포켓을 때린 거죠. 포켓을. 즉 손이 없는 데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껴야 돼. 제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거기가 볼록하게 몰려 들어와서 박힐 것 같은데
얘는 조작력이 없네. 아, 조작이 돼야지 박히지. 글러브가 움직여야지 박히지. 라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깊지 않아도 물어주면 잡히는 부분이 이게 오물이니까 안 잡히니까 이게 더 잘 되고 이게 더 넓고 이렇게 되면 잡힐 거라고 사람들이 계속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표현상으로 저는 지동설을 주장한다,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제가 뭐냐? 글러브는 조작이 돼야 돼. 즉 이게 돼야 돼. 그리고 뭐죠? 볼집은 율로 들어와서 잡혀야 되는 얘기부터 모든 걸 갖다 붙이다 보니까 글러브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허브적허적 되면 여기 늘어나고 손가락 늘어나고 끈끈해지고 상태가 안 좋게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죠? 제가 영상에서 보였던 1번 바운드, 뭐 2번 바운드, 3번 바운드 이런 것들 하나도 못 하세요. 한다손 치더라도 몇 가지밖에 못 하세요. 근데 그것도 잡고 나서 뭐였죠? 그 다음 동작이 이어지는 동작들이 예쁘지 않아요. 우아하게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동작들이 안 나와요. 또 문제는 뭐죠?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핸드는 또 그게 돼. 원핸드 싱글 캐치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혔는데 못 느끼잖아요. 공을 못 잡아. 송구까지 안 좋아지는 거죠. 푸덕이랑 송구 타이밍이 안 맞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엘리트 선수들한테 상담을 하는 거고, 그 친구들은 야구를 계속 배워왔던 친구들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송구 리듬은 뭐죠? 이거서 나가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손바닥으로 받아서 빼는 것들이 돼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숏바운드가 딱 물려준다라는 거, 물어주는 것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동작이 되니까 애들이 오, 실장님 송구가 좋아졌어요. 공 빼는 게 빨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넓고 이렇게 말려있는 걸 쓰는 친구들은 그런 원핸드 싱글 캐치에서 되게 약점이 많은 친구예요. 특히나 어떤 경우냐, 불규칙 바운드가 났다라든가 바운드를 맞출 수 없는 경우, 대시하기도 어려운 강한 타구가 물러났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실장님, 아니 내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내가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게 막 쓰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게 이런 패턴 저런 패턴 이 브랜드를 다 사는데 와 하드해. 이건 나랑 안 맞아. 와 이거 길이 안 나.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가죽이 너무 딱딱해. 이런 개념으로 나랑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고유의 형태를 제대로 써본 다음에 판단하자라는 거죠. 본인들이 조금만 더 야구 기본기랑 기술만 익히시면 훨씬 더 다양하고 재밌는 글러브의 세계라든가 다양한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글러브는 이래야 돼. 넣어야 돼. 그거 이게 잘 안 잡힌 것 같아. 211 넣고 포켓을 깊게 만드는데 이렇게만 쓰고 있어. 네. 물론 야구 안 되니까 공 잘 못 잡으니까 이렇게 쓴다면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저한테,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 저한테 오는 글러브들 보면 지금 공방에서 이렇게 지금 가공할 거 모여 있는데 보통 생각해봐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는 있는 것 같아요. 공방에 늘 손님들이 맡기시는 글러브들이. 하다케야마 미트만 지금 한 7, 8개 정도 있거든요. 97에 64, 64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글러브만 해도 얼마인데요. 뭐 미즈노 프로도 지금 한 너댓 개 있고, 구보타 기성품 있고, IHK 선수용 모델들, 무키배치 모델만 3개 있고, 골드 허경민 모델 하나 있고, 알티스 뭐 몇 개 있고, 지금 언뜻 봐도 미즈노 프로가 더 있구나. 푸셀 있고, 그냥 일반 미즈노 프로 오더 있고, 오더만 해도 지금만 저기 자리까지 하면 한 10대 개 지금 있으니까 90만 원씩만 해도 15개면은 1350이네요. 네. 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썼을 때 좀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고가의 글러브는 무조건 공이 잘 잡힐 거야. 내가 뭐 비싸니까 좋을 거야. 라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비싸니까 부드럽네, 찰지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찰진다라는 거는 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조작되어지는 능력에서 가죽의 물성 아니면 펠트의 강도,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밸런스, 이런 걸 보자라는 거지, 단지 부드럽네, 하드하네, 이걸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제 영상들이 강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손님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볼집은 엄지검지 여기 왜 말해? 볼집은 넓어야 돼. 그리고 글러브는 잘 오므려져야 돼. 바닥은 또 판판해야 돼. 딱딱 판판해야 돼. 바닥이 울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게 또 조작도 돼야 돼. 야,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를 다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거래 판매하는 거 보면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잘 움직인다. 예. 얘는 입수가 커서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을 오므려 놨으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공을 잡으면 곰발바닥 소발바닥 정면으로 롤링하면 이게 잘 안 물려요. 왜? 포켓을 제가 말하는 포켓을 넓게 했으니까 볼집조차도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 계속 이런 도돌이표의 반복이라는 거죠. 네버컴 글러브 물성 어떤 분들은 제가 가공해 드렸는데 와 부드럽다면서요. 어떤 분들 와 실장님 진짜 와 네버컴 바로 쓸 수 있겠다. 똑같이 해드렸는데 피드백이 완전 다른 거예요. 바로 쓸 수 있겠다는 사람은 충분히 관절이 조작되어지고 내가 살짝 했을 때 관절을 느끼신 다음에 아 수동태로 공에 오는 힘에서 아 잘 물어진다. 와 실장님 바로 쓰겠는데요. 네. 슛바운드도 막 어우 다 들어가는데요. 다 와 안 빠지네.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 실장님 이거 길들인 거 맞아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조차 안 하죠. 아 거봐 씨 넘버 세븐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 길각만 잡는다 그러더니만 맞네. 아 실사 불가능하다는데 맞네. 와 하대 각만 잡은 거 아니야? 뭐 한 거지? 이거만 좀 쪼물쪼물해서 준 거 아니야?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는 피드백을 일반 사회인분들한테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피드백을 받지만 제 가공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은 엘리트 선수라든가 프로 선수들을 통해서 제가 받아요. 왜? 기본을 갖춰준 사람이니까. 쉽게 설명해서 골프 스윙을 골프채를 피팅을 받는데 제 손님 중에서 저 잠실에 있을 때 타이틀리스트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피팅하는 분 계셨어요. 그 회사 소속돼서. 똑같대요 저랑. 스윙이 엉망인데 피팅이 잘못됐다고 온대요. 아니면 자기는 자꾸 훅이 나니까 슬라이스 나가게 막. 그거는 오조준에서 망가뜨려 달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슬라이스 나는 폼을 해놓고선 훅이 나게 피팅을 바꿔달라?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도 똑같아요.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 체격, 나이, 파워 이거 보고 신장에 맞춰서 매뉴얼화돼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피팅하시는 분이 빛을 발하는 건 뭘까요? 프로 골퍼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선수라든가 아니면 일반 골퍼들 중에서 거의 세미프로 정도의 수준 아니면 동네에서 진짜 싱글 라운드 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오시면 그 부분의 실력을 다 향상시킬 수 있게 자기의 노하우를 해서 조금씩 세팅값을 바꾸면서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스윙이 엉망인 사람이 와서 골프채 피팅하다가 본인도 힘들대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 만약 엘리트 선수라든가 선수들이 뭐 공이 잘 안 잡힌다 왔을 때는 아 이런 부분에서 너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구나. 그럼 네 포지션 퍼포먼스를 봐서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세팅값을 더 준다라든가 이 부분을 좀 각도를 좀 바꿔준다라든가 아니면 제방끈을 빼면서 펠트를 깎는다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튜닝 방법을 써서 그 친구한테 세팅값을 탁탁탁탁 맞춰가죠. 그게 사실은 가공인데 그걸 맞췄다 그래서 이렇게 된 글러브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눌러도 다 돼요. 왜? 손을 안 넣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카페에서 질문 올린 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 부드럽네. 근데 주먹만 이렇게 넣어보세요. 주먹을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안 눌러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만 넣으시면. 네. 왜 글러브는 두 겹이다. 볼 없이 무령부하기 영상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오므려져요? 네. 이걸 잡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조작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작력 생기는 방법 두 가지 특급 노하우 뭐였죠? 첫째, 입술을 풀르고 쓴다. 풀르지 못하죠? 그러면 느슨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라도 이 관절을 잘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롤링까지 가는데 잘 안 잡힌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조작되어지는 능력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시간에 이 안에 터널이 손가락 터널이 늘어나고 이런 돌돌이 부분들이 좀 더 유격이 생기고 막 가죽이 좀 힘이 없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시면 입수만 살짝이라도 좀 늘려보세요. 한 칸 줄이신 분들은 그냥 원상복귀 시키시고요. 만약 그렇게 해도 타이트한 느낌이 들다 그러면 오셔서 입수부 튜닝 받아가세요. 입수만 늘려주면 조작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맞는 입수부 피칭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두면은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와, 실장님 바로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런 반응 보고 나서 꼭 한마디 하죠. 사실은 이거 입수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예요. 나중에 당장은 시합에 써야 되지만 좀 길이 나면 입수부 조정하러 오세요. 분명히 헐거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조작력, 내가 조작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조작을 더 줬을 때 잘 움직이게, 이렇게 관절을 했을 때도 좀 더 잘 움직이게 하려면 입술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새나글에 맞춰서 내 관절 부분을 조금 더 만져주세요. 근데 이 관절을 만진다라는 게 여기 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만지면서 손등에 힘이 없어지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내 이 부분 꺾여지는 부분을 손등으로 보면 이렇게 놓고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서 손등 부분의 관절까지 부드럽게,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스킨이라든가 메쉬 설명 들을 때 이 윌슨 슈퍼스킨 같은 거 손등이 부드러워서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손등 가지고 얇고 부드럽게 만들면 조작이 좀 더 수월해져요. 내가 조작질을 하는 게. 손등 부분을 하드하게 만들면 이 가죽 들어간 거 좀 단단하게 만들면 무게도 늘겠지만 좀 더 빳빳한 느낌 들고요. 그럼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손가락 안에 펠트를 강하게 넣는다. 펠트가 앞만 강해도 펠트예요. 손가락 펠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만 강하게 넣어도 펠트예요. 이거 몇 번만 꺾으면요 힘 없어져요 여기.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 맨날 꺾어. 여기 부드럽게 만든다고 막 힘 없어져요 얘.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손가락들이. 이 안에는 플라스틱 뼈대, 여긴 플라스틱 뼈대가 들어있다, 하이바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어떤 거? 이런 플라스틱 뼈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플라스틱 뼈대.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하다는 느낌은 뭐라 그러죠? 제가 전에 이 MMM 설명할 때 드렸죠. 이 펠트가 좀 더 크게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손가락 안에 장갑 안에 장갑의 구조라 했죠. 여기 보면 글러브 안에 요 속장갑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장갑이에요. 장갑 안에 장갑이 들어있는데 안에 장갑의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들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만들면 더 하드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손가락들은. 그래도 꺾으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계속 계속 꺾어 계속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공이 밀리는 거죠. 힘이 없어지고 젓가락질처럼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물어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물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뭉그러져.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또 와요. 글러브 물어요. 하드하게 해주세요. 보면은 계속 이렇게 썼는데 그걸 다시 하드하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착가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끈을 전체 교체해가지고 밸런스를 꽉 쪼아버리고 바닥에 가죽 한 겹 넣고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그럼 되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돈 들이고 못 쓰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글러브 길이 난다라는 건 이 손등, 그리고 손가락 터널, 그리고 끈피에 에이징 된다라는 거. 지금 보면 이게 텐션 딱딱하죠. 끈이 되게 딱딱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만 비비면 힘 없어져요. 이렇게만 몇 번만 비비면 되게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안 만진 부분 어떻게 해요? 살아있죠. 이렇게 들으면 살아있잖아요 끈이. 이거 이렇게만 하면 끈 연화 작업하면 안 살아요 절대로. 그래서 글러브 끈 길이 나는 부분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내가 조작되어지는 각을 충분히 줬음에도 조금 더 조작력을 주고 싶으시면 입수부 살짝 키우는 거, 그리고 새나글에 나온 것처럼 손등 부분 좀 만져주시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엄지 펠트를 꺾어서 여기를 계속 죽여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꺾어서 부드럽게 조작력을 준다는 건 인체 22 윗뼈 아랫뼈 이 얘기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요게 엄지새끼 판판하게 해서 지렛대 원리로 딱 받쳐놓은 상태에서 딱딱딱딱딱 되는 것도 사실은 조작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제로 눌러서 조작하게 만드는데 이게 판판하니까 더. 근데 이걸 더 하려면 어떻게 되죠? 검지중지에 펴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검지중지 들어가면.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찍다 보니 하소연이 됐네요. 항상 제가 지금 계속 그래도 고마운 거는 그래도 영상 계속 찍어 올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1차적으로 그래 인체의 신비 그래 조작되어진다. 오케이 네 말이 맞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 그러면 천장놀이 해가지고 내가 딱 물었을 때 튀네 외쳤어요. 롤링을 안 했구나. 물어준다. 아니면 튀네. 보통 여기서 토스해지면 이렇게 피시는 분들 많거든요. 검지. 왜? 맨날 아팠으니까 습관적으로 떼는 거예요. 그러면 뗐다가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된 상태에서 정확히 볼집에다 대면 딱 물려요. 네, 정확히 볼집에다 대면 딱 물려요. 그 상태에서 포켓 각도 만들어서 롤링, 웹각도 만들어서 롤링. 세 군데 다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셀프 박수치기 롤링. 오므리면 튄다 그랬죠. 롤링 물어주고 물어준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오므리면 튀지만 덫을 놓고 조작되어지는 능력 힘 빼야 되죠. 물어. 오케이. 롤링. 다 영상에 올렸어요. 셀프 연습하는 거. 그게 되게끔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은 이것들은 잘 되는데 실전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펑고받으면 다 튕겨나가요. 얼마 전에도 손님 오셔서 그런 거야. 숏바운드 그래 뭐 다 웬만큼 할 수 있고 레슨장에서 펑고 받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시합 나가는데 정작 살아있는 타고 하는데 뱉어내더래. 아직 길이 덜 난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그 동작이 마스터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길이 더 난다 그러죠. 길이 더 난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오래 쓴 글러브처럼 되면 글러브 자체에 완충력이 있으니까 터부덕하고 박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선수들 글러브가 그렇게 허부적대고 찰퍼덕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들링의 요령이 아직 그 실전 타고 있을 때 경직돼서 내가 뻣뻣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제가 하는 동작은 쉽게 설명해서 그냥 티 배팅과 토스 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상체만 스윙한다든가 아니면 빠른 티 있잖아요. 땅 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칠 때 뒷발 이렇게 뒤로 가면서 체중 이동해서 치는 거. 티 치듯이. 그런 동작이 실제 스윙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 쓰지 않게 분절해서 맞잖아요. 상체로만 두 다리 붙여 상체로만 치는 거라든가 무릎 꿇고 친다라든가 한쪽 다리 의자에다 올려놓고 친다라든가 이런 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머신기 두고 라이브 배팅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던지는 공을 쳐야 돼요. 왜?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빠른 공 이 폼도 제대로 하는데 빠른 공 어떻게 치겠어요? 근데 사회인분들이 타격은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수비에서는 또 그렇게 접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핸들링 롤링 이것만 하면 내가 실전에 잘 잡겠지? 쉽게 설명해서 제가 타격 기본 요 앞에다 놓고 손목으로 툭툭 상체 이것만 치세요 방망이 이걸 가르쳐 놨더니 본인들이 시속 한 120km 놓고 라이브 배팅 치고 있는 거예요. 프리 배팅 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쳐요. 치더라도 그 스윙 안 나와요. 그게 내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끔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딱 왔을 때 내가 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한다라는 게 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익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즉 말단 부위를 먼저 쓰게 되면 잘 쫓아가다 그러니까 이 근위부부터 원위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오는 동작들이 다 끊어지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글러브질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물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글러브질을 하는데 비싼 걸 또 사와. 패턴이 어떻니 저보고. 그분들은 패턴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길이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포켓이 좀 깊은 것들이면 다 좋은 거죠. 근데 겐다는 어때요? 이마미야는 어때요? 뭐 제가 영상 또 올리겠지만 요시카와 글러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요시카와 모델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이거 잘 되는 글러브냐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거 잘 되는 글러브를 찾으면서 왼 모양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계속 도돌이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지 마시라고요. 조작력이라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힘을 줘서 글러브 자체가 움직여지는 게 조작력이 아니라 내가 인체의 신비에서 손 모양을 즉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의 힘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능력, 그게 바로 저는 조작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80%, 70-80% 이상은 거의 신규 손님들한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인체의 신비도 안 보셨고 그러신 분들이 오거든요. 소문 듣고 블로그 보고 유튜브 한두 편 보고 오셨대요.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공방 이용하시기 전에 꼭 인체의 신비라는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캐치볼의 기본기도 꼭 봐주시고요. 제가 야구란 기본기에 맞춰서 글러브와 그다음에 손의 관절 이야기까지 간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세게 얘기하고 남들을 비난한다, 지만 맞다 그런다, 지는 지동설이고 남들은 다 참동설이야. 아니요, 남들도 지동설이 있겠죠. 근데 구현하는 게 진짜 지동설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인체 신비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길을 들여왔는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퍼진 이야기들을 일반 사회인분들이 마치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상처에는 된장 바르면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으로 발전한 거. 유기농 된장, 특수 유전자 합성 변이 된장, 멸균 처리된 콩으로 만든 된장. 왜 처음부터 상처에는 왜 된장을 발라야 되라고 안 물어보셨냐고요. 글러브는 잘 오므려지면 길이 난 거야. 아니면 글러브질은 이렇게 해야 돼. 왜 처음부터 우리는 공을 이렇게 잡지 않아요? 라고 안 물어보셨냐고요. 공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8살짜리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손바닥으로. 그럼 이거는 엄지새끼에다가 이렇게 놓고 뜰채냐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왜 달아놓은 뜰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러브, 장갑이에요. 그 얘기도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런 장갑에서 파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이게 맞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글러브 끼고 엄지새끼로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얘를 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네, 똑같아요. 여긴 뭐예요? 웹이잖아. 웹은 어디야? 이렇게 붙었을 때 웹, 포켓, 볼지 똑같네요. 그럼 글러브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즉, 이 모습에서 이렇게 생긴 게 글러브고, 엄지각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니까 앞을 보고 있죠. 이렇게. 이게 글러브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리셋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하던 습관과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글러브 주인분 내일 바로 나가서 캐치볼 다 가능하실 거고요. 웬만한 폰고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작되어지는 능력이 제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달라 못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속가죽이라든가 손등 가죽도 힘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끈피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끔 본인이 계속 매만져 가면서 포켓도 죽여가면서 하다 보면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나그레 나왔지. 여기 힌지 부분도 잡아주고, 힌지 부분 잡는 부분에서 또 새끼 각도 얘기 또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힌지 부분 잡아주고, 아랫벽 잡아주고. 제가 여기 안 꺾는다라고 했지만 저 그래도 부드럽게 다 만들어 드려요. 예, 대신에 이게 너무 힘을 줬을 때, 나도 모르게 오므렸을 때 이게 이겨내줘야지 훅 들어가지는 않게. 훅 들어갈 경우 어떻게 공이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까지 다 이해하시면, 글쎄요, 저는 이거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바로 펑고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은 이거 가지고 실전 들어가는 건 그거는 바보짓이죠. 네. 실전 타구까지도 안 튀게끔 내가 조금 조작력을 더 준다라든가, 아니면 손바닥이 좀 더 부드러워지게끔 만들어줘서 좀 더 완충력이 좀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면 완충의 스핀 딱 물어줘서 잡을 수 있는 글러브가 된다라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내가 쉐이퍼로 해서 좀 더 펴주면서 매만져주고 바닥도 죽여주면서 다시 형태 잡아주고, 쉐이퍼 잡는 이거, 네, 탑, 네. 이게 쉐이퍼의 역할인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좀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인체 신비에서 시작해서 인체 신비로 끝난다. 그리고 누군가 본인들한테 너의 글러브는 하드해서 안 움직여, 네 건 조작력이 없으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조작력이 무언지에 대해서, 조작하는
했을 때 글러브가 움직이는 게 아닌 공이 들어왔을 때 조작되어져서 물리는, 글러브가 조작되어지는, 그게 바로 조작력이라고 꼭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도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상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영상을 두 개의 타이틀로 썸네일을 해서 올릴 거라는 거, 많이 낚이실 거라는 거, 낚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 또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네요. 또 열심히 저는 또 작업을 한두 시간 더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